강태풍이 무너질 거라고요? 그 말 들은 순간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더라고요. 강태풍 이야기는 늘 파란만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흔한 위기랑은 결이 달랐습니다. 송중래 공장이 갑자기 멈춰서고 그 여파가 태풍 상사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강태풍은 그동안 온갖 사기를 당하고 온갖 배신을 맞고 별별 돌발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태풍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라는 표정으로 버티고 있었고, 그런 태풍을 곁에서 지켜보는 오미선의 마음에는 묘한 떨림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송중은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공장이 멈추고 거래처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자 말수부터 줄어들었더라고요. 평소라면 괜히 농담도 하고 분위기 풀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을 텐데 그날은 묵묵하게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송중을 보고 강태풍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송중도 힘든데 태풍 상사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태풍 상사 식구들은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을련은 거래처를 설득한다고 뛰어다니고, 정정민은 장부 뒤져서 유출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오미호는 하루 종일 포장 상자만 접고 있었는데요. 다들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에 송중은 마음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쳐도 되나 하고요. 오미선은 태풍의 표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태풍이 웃고 있어도 그 눈빛이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미선은 그런 마음을 숨기려고 일부러 더 밝게 굴었지만 태풍은 이미 오미선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이 태풍에게 혹시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을 때 태풍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선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 한 줄이 오미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강태풍이 그동안 도움을 주던 구명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겁니다. 평소라면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길 수도 있었지만 공장 납품 문제가 겹친 지금은 작은 일도 크게 보이는 법이었죠. 태풍은 불안해서 며칠 동안 명관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그 모든 전화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로 연결됐습니다. 그 순간 태풍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풍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구명관이 어딘가와 거래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그 거래가 태풍 상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이고 오히려 경쟁 업체에 가까운 쪽이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태풍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거래처 몇 곳에서 명관 씨가 다른 쪽이랑 일한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풍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명관이 형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럴 사람이었나? 그런데 진심으로 이상한 건 명관과 태풍의 관계였습니다. 명관은 태풍에게는 거의 형 같은 존재였거든요. 태풍이 어릴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명관도 태풍을 실제 동생처럼 챙겼었더라고요. 그런 명관이 아무 말도 없이 외부와 연결됐다는 건 너무 이질적인 일이라 태풍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미선도 명관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 태풍 씨를 생각하는 게 남달랐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미선은 태풍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태풍은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받아요? 왜 전화를 피하는 건데요? 이때 미묘한 긴장감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명관의 실종설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동안 명관을 본 사람이 없고 명관이 쓰던 사무실까지 정리된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태풍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명관이 배신했을 가능성과 명관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송중도 이를 알고 태풍에게 말합니다. 태풍아, 이거 그냥 배신이라고 단정 짓기엔 너무 이상한데? 송중은 경험상 이런 경우 대부분 내부에서 뭔가 더 큰 일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그 무렵 태풍 상사는 납품처가 하나둘 거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서류까지 보류된 상태였고 태풍 상사 물량을 맡아주던 업체도 생산 차질을 이유로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미선은 태풍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태풍 씨,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더 빨리 무너지는 길이에요. 태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런 태풍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한 사람은 결국 오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첫 단서가 등장합니다. 기물여가 장부를 다시 확인하다가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 내역을 발견한 겁니다. 그 자금의 출처는 태풍 상사가 아니었고 송중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예금주가 놀랍게도 구명관과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태풍은 혼란의 중심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구명관이 형이 왜 이런 계좌를? 그러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으며 그 의문은 다음 사건을 위한 거대한 복선이 됩니다. 이제 태풍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명관을 믿고 끝까지 이유를 찾느냐, 아니면 명관이 배신했다고 받아들이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느냐. 하지만 태풍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믿어야죠. 적어도 진실은 직접 확인해야 하잖아요. 태풍이 향한 곳은 바로 명관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아직 여기서 풀기엔 조금 이르니까 다음 사건으로 넘겨두겠습니다.